시작하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남해군 랜드마크를 활용한 공공 웨딩 정책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최근에 결혼하신 분 계실까요?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 남해에서 많은 결혼이 이루어졌고 또 출생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해군은 웨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 정책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은 청년 신혼부부는 지역 내에서 만족스러운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워서 진주나 창원 등 외부의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불안전한 야외 외식을 감수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내 예식장이 그 개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다소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웨딩 문화를 굉장히 즐겁게 진행하고자 하는 청년분들께는 다소 원하지 않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앞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 공공시설은 웨딩으로 대관이 가능하지만 날씨나 시설 제약이 크고 장식, 음향, 케이터링을 모두 개인이 직접 준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혼 문화가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작고 개성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예식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추어서 남해가 새로운 공공 웨딩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 정책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목적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결혼식 기반을 공공의 성격으로 마련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남해군은 특히나 랜드마크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웨딩 모델 구축과 제도화를 제안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첫 번째는 공공 웨딩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마을 광장, 파라당스, 은모래비치, 남해각 등을 활용하고 실내 다목적 홀을 확보하여서 다양한 웨딩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 웨딩 패키지를 개발합니다. 청첩장, 장소, 꽃장식, 특산품 기반 피로연, 기념품, 숙박 등 이미 남해는 역량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역량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 지역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업체가 협약을 통해서 표준 견적을 공개하여 청년들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편안하고 저렴하게 웨딩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 웨딩의 성격답게 네이밍 남해 웨딩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SNS 박람회 관광 플랫폼 등 홍보와 실제 웨딩 사례 영상을 확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으로 남해를 찾아주시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웨딩 여행, 웨딩 관광 상품이 남해에 특화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구축할 수 있고 청년들은 더 이상 외지에서 결혼식을 열지 않으며 더불어 남해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 이미지를 강화하여 결혼하기 좋은 도시 남해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확산 가능한 공공 웨딩을 모델을 구축하는 건데요. 남해군이 선도적으로 구축한 공공 웨딩 모델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이 되고 남해군의 정책 선도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부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에 공감하신다면 첫 번째 부스를 방문하셔서 많이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미애님께서 대신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이제 직접 정책 제안하신 분들이 모두 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곽수지님인데요. 아,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 확대라는 주제로 역시 5분간의 정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 확대 관련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의 엄마이자 남해로 귀농하여 아마란스와 상추, 당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 여성 농부 곽수지입니다. 저는 농업 박사 수료를 하고 식물 재배기 개발 경험과 농산물 유통 관련 조사 경험, 그리고 지금의 짧지만 영농 생활을 바탕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건들을 이제 꾸준하게 제안하고 있는데, 남해에서도 청년 농업인을 위한 좀 특색 있고 그런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남해의 경우 2018년 2명을 시작으로 2025년 9명에 그쳐 타 지자체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더딘 편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남해군 역시도 2024년 1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전체의 약 55%의 비중인 6명에 달해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업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일반적인 출산 육아 관련한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 그리고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20, 30대 청년 여성 농업인은 소멸 위험이 지역의 이제 잠재적인 출산 주체이자 인구 유입의 핵심 인력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청년 여성 농업인에 대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영농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여성 농업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남해군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 나아가 공동체 활력 회복을 이루고자 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사업이 2024년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출산한 여성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가 차원에서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도 단위로 시행 중인 농가 도우미 단가 지원 사업뿐입니다. 이에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2024년 종료된 경상남도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사업을 남해군 자체 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일정 기간 바우처 또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과 현재 90일간의 1일 단가 85%를 지원하는 농가 도우미 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율 상향을 통해 출산 여성 농업인의 영농 생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청년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남해군의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의 인구 유입은 단순히 한 명의 증가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2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남해군만의 특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귀농 정착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해군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남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농부는 힘듭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를 키우며 농사짓는 농부는 조금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농업 현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농부는 정말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본 제안 정책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격려 박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곽수지님의 청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 확대라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두 번째 부스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정책 제안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보람님인데요. 남해형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어려움 해소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대 스크린을 첫 페이지로 무대 전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군 상주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9년차 귀촌인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주제는 남해형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입니다. 혹시 수요응답형 버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말 그대로 수요가 있을 때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교통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을 텐데요. 콜택시 개념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응답형 버스가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혹시 네, 그래서 저희 그 경기도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똑버스라고 4년 전부터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어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이렇게 노선을 좀 더 늘려서 내가 부르면 이렇게 버스가 와서 이용을 하시는 형태인데요. 많이 이용을 하시고 만족도도 높으셔서 올해 누적이 700만 명 이상 그리고 300대까지 증편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수요응답형 버스를 제안드리게 된 계기는 저희가 오늘 정책 축제 전에 7월에 먼저 국민 문제찾기 홈페이지에서 저희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받는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 1위, 2위가 바로 병원의 불편함과 그리고 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알림 시스템 좀 설치해 주세요. 스마트 정류장 좀 설치해 주세요라는 의견이 가장 많으셨어요. 남해에 와서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뚜벅이로 이용해 보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배차 간격이 굉장히 넓고요. 1시간에 한 대씩 정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이 많이 이렇게 시골길이라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주하는 상주에서 읍까지 20여 분 정도면 도착을 넉넉하게 자동차로 하거든요. 근데 버스로는 노선을 다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시골이라서 40여 분이 넘는 거리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좀 선선한 가을 날씨에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다거나 뭐 어르신들이라거나 하시기에는 좀 이렇게 버스 간격도 많이 기다리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정류장에서 이렇게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배차 간격도 넓은데 버스까지 돌아서 가고 또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택시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그 상주면에서 저희 그 읍까지 택시를 이용하시면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듭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저희 이제 직접 지원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마트 시스템을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저희가 남해 인구가 지금 3만 9천여 명 정도거든요. 근데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40% 이상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플을 보시고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류장을 가셔서 이렇게 이용해서 또 버스를 원활하게 이용을 하시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산과 이렇게 품이 좀 들 텐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활용도가 있고 좀 이렇게 상용이 되기 쉬운 그런 의견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기 똑버스를 찾다 보니까 있었고요.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근데 이래서 경기 저희가 이렇게 교통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지원하는 게 없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노령 인구를 위한 100원 택시 그리고 학생들이 읍에 와서 이렇게 학원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또 100원 택시도 있고요. 공영버스도 있지만 사실 횟수도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정류장에서 뭐 몇 미터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실용적인 면이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그 22년도에 남해군 방문회 때 저희 아이와 함께 하준이야 떠나는 남해 투어라는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바로 남해에 있는 뚜벅이 버스를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뚜벅이 버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뚜벅이 관광객을 위한 그런 버스인데요. 초반에는 하루 4편 정도 운행을 하다가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기타 여러 문제로 지금은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렇고 뭐 3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한 번씩 보면 기사님만 타시고 이렇게 혼자 텅 빈 곳을 돌아다니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마도 이용이 좀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만 다니고 계시고 또 하루에 배차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뚜벅이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같은 행사도 그렇고 뭐 어르신들이 읍에 가서 이렇게 오늘 보건소 진료를 받으시는 날이다. 아니면 또 어떤 축제가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엄마들이 오늘 문화센터 가서 다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그럼 사전 예약을 해서 뭐 어플이든 아니면 전화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받아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그 대중교통 가격에 버스 가격에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인원을 모아서 좀 저렴한 가격에 내가 부담되지 않는 택시비가 아닌 선에서 이용을 좀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축제가 있는데 뭐 상주나 미조 이렇게 좀 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축제가 있는 걸 알아도 사실은 뭐 태워주는 젊은이가 없으면 한번 오시기가 힘드시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시골에 사는데 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골 사니까 당연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왕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좀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게 그렇게 이용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에게도 조금 뚜벅이 버스가 원래 관광객을 위한 버스였으니까요. 투어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미리 신청을 간단하게 받아서 뭐 주요 노선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된다면 남해가 차도 없어도 갈 수 있는 지역 좀 교통이 취약하지 않는 지역 좀 언제든 진입장벽이 낮은 관광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도 관광객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오늘 수요응답형 버스를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해고향사랑 정책축제 우리 남해역 수요응답형 버스 김보람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정책제안 총 14개 팀의 발표를 들을 예정인데요. 이제는 네 번째 이지명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 발해길 반려 코스 운영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5분 드릴게요. 남해 고향 사랑 정책 축제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신 남해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군의원님, 남해관광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 바랫길 반려 코스 운영제 제안 발표를 하게 된 이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해에는 엄마의 길이라는 불리는 소중한 자산 남해 바랫길이 있습니다. 본선, 지선, 테마길 합쳐서 총 27개의 코스 263km에 달하는 바랫길 남해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관광 자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탐방객이 37,758명을 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1.5%의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완보 인증자 꾸준히 늘어 누적 완보자는 87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며칠 전 바랫길 탐방 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완보 인증자를 여쭤보니 25년 9월 초에 901명의 탐방객이 바랫길을 완보하여 명예의 전당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바랫길에 대한 우리의 모두 애착과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탐방객이 늘어나는 만큼 바랫길에는 우리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구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64명의 바랫길 지킴이 자원봉사단이 월 2회 순환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시설물 파손, 잡초 방치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탐방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소중한 우리의 지역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반려해변이라는 제도의 성공 사례를 바랫길에 접목한 남해 바랫길 반려코스 운영제를 제안합니다. 반려코스 운영제는 간단합니다. 바랫길 각 코스를 군민, 기업, 단체, 동아리가 입양하여 정기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쓰레기 줍기, 환경 정화, 시설물 점검, 그리고 신고, 잡초 제거 등이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반려코스 운영제가 3가지 목적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용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바랫길을 안전하게 걷고 쾌적한 순례길을 조성하여 이용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 강화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정착시켜 고향 사랑 실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남해 바랫길을 한국형 산티아고 순례길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 단체,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또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별로 반려인이나 반려단체라는 명패 정도, 그리고 팻말 부착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군청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홍보, 그리고 우수 참여에 대한 표창, 활동 장비 지원이 뒤따르면 더욱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꾼 길, 내가 걷는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정책을 내가 가꾼 길, 내가 걷는 길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의 참여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꾸는 대한민국 로드길에서 최고의 길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힐링 트레이 조성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설물 파손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속 가능 관리 체계를 만들고 고향 사랑 문화를 확산시키며 궁극적으로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남해 국민의 손잡고 바랫길을 가꾼다면 그 길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남해 바랫길 반려코스 운영제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 힐링 트레이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해 바랫길과 반려 운영제를 지지하신다면 4번 부서에 스티커를 붙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해 바르게 반려 코스 운영진 이지명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대로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부스 방문하셔서 저희 스티커 막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저희 14개 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지니까 우리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 함께 해주십시오. 네, 5번째는 상주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무지개의 남해군 먹거리 종합계획과 남영 학교급식 나눔 모델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무대 올라오세요. 두 분이 함께 올라오시나요? 네, 네. 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해상주중학교 3학년 안시율. 2학년 최지우입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지역의 학교 급식 단식 문제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와도 연결되는 남해형 학교 급식 나눔 모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매일 학교에서는 많은 음식이 남아 버려집니다. 남해군 전체 초, 중,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57톤의 잔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안에서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남해군 독거노인, 요보노인의 비율은 약 15.4%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가구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많이 남고 다른 한쪽에서는 밥 한 끼가 부족한 현실, 이 모순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급식에서 남은 음식을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나누는 제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군, 학교, 복지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상생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지기관, 급식 종사자,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여 학교 잔식을 활용한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잔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잔반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학교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조사와 안전한 배분 경로를 마련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선 우리 상주중학교를 1호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잠깐만, 너무 높은데?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3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버려지던 음식을 줄여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잔반을 연간 140톤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며 공동체 문화와 나눔의 문화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급식 자원식이 더 이상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정책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 환경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조사해가며 저희는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잔식이 남고 심지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는 굶주림에 하루하루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매일의 사망자와 기아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이 작은 제안부터 시작해 더욱 나아가 모두가 배부른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한 정책으로 남해군이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축제에 QR코드가 많이 붙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QR코드를 통해 저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에 두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오늘도 값진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주중학교 무지개 팀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청년 네트워크 남해군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주제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해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위원장 맡고 있는 강원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해군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남해는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 환경도 있고 드론도 할 수 있고 승마도 할 수 있고 프리다이빙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남해에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라고 질문하시는 저희가 지금 부스 운영하는 1시간 동안 한 5번 이상 벌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충분히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한 이런 남해의 정주 요인들을 생활체육을 잘 발산시켜서 저희가 이런 것들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가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이 돌파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전년 대비 1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들을 지금 충분하게 저희가 지금 함께 제대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증가에 비해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생활체육 지도사분들도 총 16명으로 전체 국민 4만 명의 이 수요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도 제공이 못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활인구 확대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활체육들을 활성화시켜서 세대 간 교류, 이주민 원주민 갈등 완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제안의 목적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체육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활체육 정보를 어디서 얻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청 생활체육 탭에 들어가면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면 족구를 할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축구할 수 있는지, 어디 가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생활체육 탭을 저희가 만드는 것들 하나랑요. 두 번째로는 남해군 특화 생활체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 좀 있습니다. 지역의 천혜의 자연 환경과 자원들을 활용한 차별화된 생활체육들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남해군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우리 강사분이 부족해서 그 프로그램들은 못 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국민분들 중에서 이런 생활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생활체육인 지도자를 저희가 양성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생활체육 정보에서는 발굴, 통합, 확산의 3가지 체계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군청에 직접 제안해 주시는 구조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양궁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들을 숨겨져 있던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이런 정보들을 남해군청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체육 소식지라든지 SNS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3가지 저희가 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디딤돌 도약기 체험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다이빙이나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할 수 있도록 초기 디딤돌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료 지원을 통해서 신규 종목을 활성화시키고요. 또한 도약기 프로그램, 이 신규 종목에서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이 이제는 내가 좀 고급 과정으로 가고 싶을 때 장비도 지원해주고 수강료도 감면해주는 도약기 프로그램들을 군청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를 활용해서 신규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수요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분들 중에서 충분히 이 생활체육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양성화시켜서 강사가 부족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국민분들에게는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결속에 대한 강화 문제, 그 다음에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정주 만족도나 행복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있고요. 남해 군청과 지역사회로는 청년 인구, 신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고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를 구축해서 남해에 가면 이런 생활체육을 누릴 수가 있대 해서 남해로 유치시키는 효과, 그다음에 정책 성과면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켜서 건강이나 복지 지표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각도로 저희가 기대 효과를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거 끝나고 이제 저희가 QR 코드가 있는데요. 이 QR 코드를 통해서 저희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남해군 안에서 또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네트워크의 강원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해 청년 네트워크의 국장님이 직접 발표해 주셨어요. 남해군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의 구축 사업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QR코드 그리고 투표함 여러 가지 활용하셔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자,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책제약 7번째입니다. 우리 7번째는 박계연님께서 남해 바다쓰담 지원단 신설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역시 5분 동안의 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온.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정책 제안에 앞서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4년 1월 가족과 함께 이곳 남해에 왔고 서면 남상 바닷가 앞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전 남해 여행을 왔을 때 산과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를 하면 늘 참 조용하고 여유가 있어서 좋았거든요. 지금은 바닷가 바로 앞이라서 바다나 여수, 하늘, 특히나 저녁 노을을 늘 보면서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반려견 엠버와 산책을 할 때 눈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안에 많은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어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마을의 해안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면서 계속 쓰레기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저와 같은 마음의 마을 동지, 기촌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해생활 실험실을 통해 클린블루 남상이란 팀으로 날씨 좋은 주말에 모여서 우리 마을 해변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족 한 10명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만 청소해도 해안이 한결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참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수거한 쓰레기들을 보면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나 음료수병, 그리고 유리 제품, 그리고 특히 스티로폼 부표, 그 통발이나 그물, 밧줄, 낚시 용품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우리가 이제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정책들을 지금 제안하게 되었고, 처음 지금 제목에 보면 남해 바다 쓰담 지원단. 근데 이제 바다 쓰담이라는 거는 바다에 쓰레기를 담다라는 뜻입니다. 남해는 사방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업을 하시는 군민들과 남해의 수려한 바다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다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의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떠밀려오는 쓰레기 중 어업 중에 발생하는 폐어구와 낚시인들이 버리는 낚시용품들, 그리고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이나 학교 단체의 해양 정화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봉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남해의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담 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민, 낚시인, 주민, 관광객의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센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주변에 거창, 김해, 진주, 통영 등의 특화된 환경센터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업과 관광 기반의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우리가 바다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되새기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다를 이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해 바다에 상갱이가 서식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상갱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남해 바다가 오래도록 소중히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뒤에 이제 QR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제 제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부스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해 바다쓰담 지원단 신설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계연님의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남해 고향사랑 정책축제 바로 이곳 우리 남해대학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전에 잠시 제가 홍보 30초만 할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패들렛 주소를 하나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번째 팀까지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나 하자면 우리 14개 팀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중간에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우리 싱어게인의 정홍일 가수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에게 궁금한 점, 뭐 노래도 좋고요. 가수 개인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남해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이 정책 제안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 플러스 또 가수 정홍일 님에 대한 여러 가지 토크쇼에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알찬 토크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남해 고향 사랑 정책축제 14개 정책 제안 중에서 7번째 제안까지 만나 뵙고요. 이제 8번째 제안 우리 발표자 무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남해 귀농귀촌 정책 지원과 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이수민 님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남해 고향사랑 정책축제에서 남해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귀농귀촌 지원가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남해는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해 귀농귀촌 정책 지원가 제도를 도입을 제안을 필요한데요. 현재 남해로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정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보 부족,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 일자리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이주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혀 다시 남해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지원과 맞춤형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초기 적응부터 지역 사회와의 연결까지 원활하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가 제도는 기존의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전담 부서가 없고 각 부서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 멘티 제도가 운영되고 정착 실패율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역 문화나 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원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의 특성에 맞는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에게는 전문성을 가진 농업인을 소개해주고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줍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한데 지원가는 이주민들에게 지역 문제와의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습니다. 지역 행사나 모임에 초대해서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가는 이주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정서적인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행 방안이 필요한데요. 지원과 선발 교육을 통해 기농기촌 지원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람들과 소통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주민들의 변화와 요구사항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실제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농기촌 지원과 제도는 남해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남해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해가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해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지역이지만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농기촌 지원과 제도를 통해 남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남해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박수가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 고맙습니다. 제안하는 분들께 다 들릴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이수미님의 발표 마무리가 됐고요. 9번째 발표자 무대에 서 있습니다. 면단위 전월세 정보 게시판 설치라는 정책으로 정현진님의 발표 역시 이어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해군 상주면에서 온 정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남해 이주 4년 차이고 저도 처음에 남해로 이주를 해왔을 때 집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정의단을 하면서 제가 맡게 된 주제가 남해군의 전월세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때 청년층을 인터뷰하면서 청년층은 더 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층은 주로 취업을 하거나 발령을 받아서 오는데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일주일 만에 집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컨디션이 낡았다거나 아니면 집이 월세가 비싸다거나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힘든 문제는 아예 그 정보조차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집을 가지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남해군이 실시하고 있는 전월세 사이트에 집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아름아름으로 집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전월세 사이트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보를 접근하기가 용이하였지만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특히 당장 집을 구해야 될 청년층은 전혀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한 건 청년층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월세 집에 정보를 쉽게 얻게 함입니다.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곳에 월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면마다 우리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사무소를 이용하여 게시판을 설치하자는 정책을 냈습니다. 게시판을 설치하면은 집 월세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에 저희 지나가다 보면은 전봇대나 벽 같은데 직접 어르신들이 써서 붙인 전월세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 얼마 이런 정보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 방법을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접 써서 붙이시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그 담당하는 분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직접 월세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용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용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일단 젊은이들이 직장 근처에 집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접근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전월세 사이트를 이용할 줄 몰라서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를 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집을 가지신 분들이 그 월세 사이트에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걸 보고 거래가 끝났다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거래가 끝났다고 직원한테 알리거나 아니면은 그 종이에 거래가 끝났다고 완료를 하면은 이제 그거는 떼거나, 또 그거를 보는 직원은 거래가 끝났다고 올려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종료되었다는 걸 서로 알 수 있게 정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지에서 와서도 바로바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간에 전월세 정보가 연동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QR은 안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면단위 전월세 정보 게시판 설치 정현진님의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10번째에서 14번째까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정책 제안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10번째는 엄동성님의 남해군 전문 전시공간 마련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발표 역시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군 미술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엄동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군립 전시공간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푸른 바다와 산 그리고 아름다운 다랭이 논으로 수많은 이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우리 남해군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남해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경유지를 넘어서 체류형 문화예술도시로 도약. 그 시작은 바로 전문 전시공간의 마련입니다. 군립 전시공간의 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해 예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열악한 인프라, 기존 시설의 한계, 그러므로 인해서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 전문 전시장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삶의 질 향상, 예술 네트워크의 확장,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PPT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주도의 성공 사례를 남해에 비추어서 도립 전문 전시 공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을 넘어 문화로라는 방향을 제시했고요. 남해의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바로 어쩌면 제주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연환경 중심의 관광지였던 제주는 이제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미술관과 갤러리로 문화예술의 섬으로 변모했습니다. 단순히 유명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제주의 자연과 예술을 접목시킨 본태박물관, 김영관 갤러리, 모두약 등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는 실제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20% 이상이 미술관과 갤러리를 주요 방문지로 꼽습니다. 이는 연간 수백만 명의 추가 관광객 유입 효과를 가져오고 입장료 수입 외에도 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부수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향유와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전시 공간의 가치는 관광객 유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남해 군민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약 70%가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을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는 예술 교육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품격 있는 여가 생활을 제공하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혜택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는 곧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예술인들이 정착을 고민할 때 단순한 주거 환경을 넘어 문화적 풍요로움을 갖춘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남원군에 군립 전시장이 생긴다면 이는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남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명 작가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각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바로 유명 작가들의 이주입니다. 전문 저시 공간이 생기면 단순히 작품을 빌려오는 것을 넘어서 작가들이 직접 남해에 정착하여 창작 활동을 펼치고 개인 갤러리를 열게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착한 예술인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단순히 작품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점을 되고 있습니다. 남해에 전문 전시장이 들었으면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은 전시 작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고 이런 전시장은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통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작가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유명 작가와 갤러리들이 남해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추진 방안입니다. 추진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의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는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문화적 품격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때입니다. 제주도의 사례가 보여주듯 전문 저시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예술가들을 끌어들이는 강경한 성장 엔진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가진 자연이라는 도화지 위에 예술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때입니다. 남해의 새로운 미래는 바로 전문 전시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발표였습니다. 우리 남해군 전문 전시공간 마련이라는 주제로 우리 엄동섭님의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1번째 이보흠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남해 관광 안내 지도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혹시 친구분들이세요?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조금 더 친절한 관광 안내 지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씨 집안 둘째 막내 아들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셔서도 그 다음에도 쭉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행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저희 아버지 꿈이 팔도광산 유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국 곳곳을 좀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경주도 다녀오시고 문경도 다녀오시고 해남도 다녀오시고 남해도 왔다 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평생 일만 하시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되다 보니까 운전도 이제 조금은 장거리 운전하기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하실 때 어떻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디 터미널 가서 몇 시차를 타고 어디 가신 다음에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동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남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남해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정보도 잘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만 이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남해 오셨을 때 이런 정보를 찾기가 참 어려우세요. 근데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돼 있어서 뭐 스마트폰 잘 활용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한데 하여튼 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관련 통계를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주로 이제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령층 이렇게 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한 95%가 스마트폰 취약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한 75%, 그 다음에 고령층은 한 68%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관광 안내 지도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관광 안내 지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관광 안내 지도를 펼치게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고 이 지역 안에 어떤 곳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 지도가 하는 기능은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네, 지역 안에 어떤 관광 명소가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뭐 관광 안내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광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습득이 가능하고 또 찾아가는 방법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면 관광 명소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지도를 보고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설리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통해서 검색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뚜벅이 여행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정보 부재와 또 이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 남해 관광 안내 지도가 이렇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정보에 기반한 접근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현재 남해 관광 안내 지도입니다. 지도 보이시죠? 남해가 이렇게 생겼고 어디에 관광지가 있다라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만 잘 사용하면 찾아가고 정보를 얻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남해에 왔어요. 그러면 남해 터미널로 왔겠죠. 그 다음에 남해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독일마을이거든요. 독일마을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지도에서는 없어요. 그쵸? 터미널은 저기 있고 뭐 독일마을은 여기쯤에 있을 텐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잘 사용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아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정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주도 관광 안내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이 색깔 있는 선들이 뭐냐면 그 대중교통 노선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는 방법이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돌문화 공원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주공항과 돌문화 공원이 연결되어 있는 선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옥색으로 되어 있는데 옥색을 따라서 가보면 네, 131번 제주공항에서 131번 버스만 타면 제가 원하는 돌문화 공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김영을 간다고 했었을 때는 약간 이 색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101번 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내가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떤 번호의 버스를 타고 찾아가야 되는 정보를 찾기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도에 남해 관광 안내 지도에도 이렇게 교통 정보에 기반한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뒷면에 좀 실려서 남해 오신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서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친절한 그런 지역이라는 게 조금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책 발표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남해에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요즘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관계 인구라고 해서 이제 남해를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남해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친절한 남해 관광 안내 지도라는 주제로 우리 이호부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응원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어서 12번째 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실물 소식이 있어서 스마트폰 습득하셨다고 합니다. 운영본부에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정책화 제안 우리 이태인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 남해의 방송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HLMA FM 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해 대표 방송 FM 91.9MHz 남해 FM. 네, 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이태인입니다. 옆에 있는 저 안테나 있죠. 저기 망원산 꼭대기에 있는 순천 KBS 방송국 거기에 저희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5분 동안만 자,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우리 남해군 정책축제 현장에 이렇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해 FM 특별 생방송, 네, 국민의 목소리, 남해의 미래를 잇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해 FM DJ 이태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특별한 방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이 남해 국민들이 매일 듣고 계시죠. 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들리지 않죠. 그죠? 자, 맞습니다. 이 침묵이
이 정적이 라디오 방송은 3초 이상 방송이 안 나가면 방송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침묵, 이 정적이 정말 정보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매일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풍이 와도, 그리고 저 남해군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해도 이분들에게는 그저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남해 FM, 바로 이 들리지 않는 채널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해 FM이 4가지 약속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군정과 군민의 소통 확대를 잇는 그런 소통의 허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르신부터 또 청소년까지 이 소외된 우리 이웃의 든든한 그런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긴급 사태나 또 재난이 닥쳤을 때 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재난 안전 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미디어 교육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좀 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DJ인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그런 곡인데요. 이 노래를 틀기 위해서는 또 2개의 볼륨이 또 필요합니다. 네, 바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예산 지원이라는 이 2가지 볼륨이 좀 필요합니다. 이 2 볼륨이 또 올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또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요, 또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살기 좋은 남해라는 멋진 음악을 다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FM 91.9MHz 남해 FM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 남해의 미래를 잇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물섬 남해 홍보대사 가수 하동훈입니다. 남해인들이 만드는 우리 남해의 방송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도 고향 올 때마다 자주 찾고 있는데요. 우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수 활동하면서 우리 남해를 알리는데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화이팅! 남해 FM! 지금 QR코드가 없네요.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보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희님의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제안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한편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2팀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3번째 남해의 이야기가 있는 업사이클링 굿즈 만들기 이혜림님 무대로 올라오셔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에 거주하는 이혜림입니다. 제 정책 제안은 남해의 이야기가 있는 업사이클링 굿즈 만들기입니다. 남해 지역의 폐어구, 폐현수막, 이불, 헌옷 등 버려지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관광 지역 경제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스토리 상품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조랑말을 형상화한 친환경 수공예 기념품 제주 올레 간새 인형이 있습니다. 간새라는 말은 게으름뱅이라는 뜻으로 느린 여행과 느림의 미학을 상징하는 제주 올레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바다를 살리는 고래 인형, 우시산 고래 인형이 있습니다. 우시산은 폐 플라스틱, 해양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가방, 인형 등의 굿즈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기업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해에도 이렇게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브랜드 가치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자면 배어구, 배현수막, 이불, 헌옷 등을 수거하여 세척 후 건조 소독을 해서 제품 제작에 들어갑니다. 전문가의 참여로 도안 제작, 교육 및 봉제 실습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 분유회와 같은 지역민들의 직접 제작에 참여합니다. 남해의 상징성, 실용성, 휴대성, 진정성을 충족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등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해양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남해 방문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찍어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13번째 이혜림님의 남의 이야기가 있는 업사이클링 굿즈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고요. QR코드에는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반영되는 건 막대를 투표함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QR코드는 의견을 충분히 남겨주시는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말 이 정책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막대를 부스에 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위금실님 남해군 관광 메이커스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마지막이니까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이를 보고 좀 읽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남해군 관광 메이커스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위금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광 메이커란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예비 창작자를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올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한 남해군 관광객 실태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관광 만족도는 4.4점으로 재방문율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쇼핑 만족도는 3.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자연의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가 약한 현실입니다. 또한 관광 상품을 만들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 자금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남해에는 귀촌한 청년, 다양한 재능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며 사람이 곧 남해의 새로운 지역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잘 연결한다면 남해만의 독창적인 관광 상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광 메이커스 지원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원스톱 지원 체계 확립, 관광 메이커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상담 신청부터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피드백, 그리고 판로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전담 코디네이터의 배치입니다. 관광 메이커들의 성장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아이디어 검토부터 판로 개척까지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협력기관 연계 강화입니다.
메이커들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제품의 제작은 경남도립 남해대학의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같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홍보, 판매 등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의 남해로운 플랫폼 등과 협력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이 정책이 경제과나 청년과를 통해 실시된 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제안은 그것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과거 남해군 청년 정착 사업을 통해 창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사업은 창업이 준비된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고 저같이 무언가 시작하려는 사람에겐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굿즈를 만들려던 초창기 사업 생각을 접고 현재는 행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 이 시스템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작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관광 메이커, 예비 창작자들이죠. 네, 관광 상품을 제작할 예비 창작자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숨겨놓았던 재능을 살려 프로그램이나 굿즈 제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자신의 그림으로 남해 관광 지도를 만들거나 나만 알고 있는 남해 관광 코스를 제안하고 동행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아이디어가 특별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한다면 남해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남해 군민 모두가 관광 메이커, 창작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창한 발상이 아니어도 내가 쉽게 다가가고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와 재능이 피어난다면 남해는 단순한 지역을 넘어 풍성한 창작의 무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정책이 창작자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고 남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 팀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발표 제안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국민평가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4개 팀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은 이 주관객석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생긴 2021년 싱어게인 2위에 우리 가수 정호일 님이 뒤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렇다면 지금 무대 객석으로 와주십시오. 정말 만나기 힘든 저희 토크쇼와 그리고 여러분의 함성이 있다면 아마 노래 한 곡을 제가 청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의 함성이 없으면 노래 안 부르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자,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우리 꼼지락장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좋고요.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정책 제안하신 우리 14개 팀의 대표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몽골부스하듯 계신데요. 지금은 객석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토크쇼를 위해서 무대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크쇼가 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에게는 노래가 메인이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쳐가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렇게 노래를 청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대 중앙에서 우리 멋진 가수 정호일님을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소개할 때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자, 2021년 싱어게임의 2위의 주인공입니다. 가수 정호일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사심을 담아서 토크쇼 하면 안 되는데 괜찮죠?
대표님 저 사심을 담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오셨는데 남해는 자주 오시는지 아니면은 처음 오셨는지 근황을 좀 남겨주세요. 네, 그때 경연 때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서 남해 휴가를 왔었습니다. 정말요? 네. 어디 다녀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끝에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고향이 마산이시고 네. 지금 김해의 홍보대사세요. 정확하게는 김해 문화도시 홍보대사여서 우리 남해와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오늘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노래로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 혹시 김해 문화도시 홍보대사 활동도 조금 물론 남해지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문화 홍보대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처음에는 부담됐었습니다. 네, 부담되었었는데 근데 나름 이런 명분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었었고 그리고 늘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은 진짜 멋지게 좀 하고 싶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해도 그런 문화와 관련된 홍보대사를 혹여나 청한다면 가능하실까요? 예, 상당히 고민을 좀 해서 우리 남해 천혜 이 자연을 가진 남해에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기 대표님 네. 대표님 계시거든요. 예. 네.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그럼요. 네. 제가 오할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입장하실 때 네. 고잉하이 맞죠?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에 발매한 네.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수분을 모시고 음악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서 앨범 홍보 좀 해주세요. 2025년은 사실 그 활동보다는 음원 작업에 좀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분들께서는 왜 공연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공연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를 음원에다가 많이 준비했어요. 뭐 드라마 OST나 신곡도 10월달에 또 신곡이 나오긴 하거든요. 와, 아니 그렇게 짧은 기간에 네.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음반을요? 이제 그만큼 이제 1년 플랜을 가지고 딱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시작이 고잉하이였죠. 그 노무사, 노무진. 네, 노무사 노무진 OST. 드라마 OST가 사실 그 여러 가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OST가 빨리 바뀌어요. 근데 저는 거의 마지막까지 엔딩을 장식했던 네. OST 중에 제일 장시간 엔딩이. 드라마에 이렇게 BGM으로 깔렸던 기억이 박수 나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21년에 사실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 때 네. TV 보면서 싱어게임 보면서 위로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전후로 우리 정웅일 가수님의 삶이 달라졌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많이 달라졌죠. 사실 음악 활동에 있어서 조금 정말 자연스러운 그리고 자유도가 좀 생겼고 무엇보다 조금 이전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활동할 수 있던 이제 상황이 또 생겼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뮤지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더욱더 바라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실질적으로 이 노래 부르시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받았다 아니면은 이 노래 네. 때문에 힘 얻었다 이런 팬들의 피드백 많으시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 많은 댓글들 중에 정말 좋은 댓글들이 줄을 이루었지만 그 전에 코로나 상황 때요. 그때 공연을 못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무대에서 보면서 공연을 즐기고 하던 그거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힘이 나고 뭔가 이 한켠의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진짜 저희 거의 집에서 목소리 맞습니다. 들으면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단절되어 있던 상황을 목소리로 힘을 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힘을 제가 좀 받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그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정책 제안 토크쇼라는 제목은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정홍일 가수님을 모셨을 때 음악으로 뭔가 우리 남해군을 활성화시킨다면 네.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 뮤지션의 입장에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가볍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경험담이지만 김해에서 그 김해 씨를 대표하는 노래를 작업을 한 기억이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에 그 컨셉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래였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밝고 힘찬 노래에 후반부에는 이제 뭐 합창 단원들이 아닌 네. 시민분들께서 정말 음정 박자가 정말 틀리더라도 네. 그냥 함께하는 모습으로 뒤에 합창을 같이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역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합창곡이면 진짜 저게 작업하면서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 남해도 벤치마킹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그럼요.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뭐 특정한 가수가 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합창 노래 이렇게 합창 노래, 오케스트라. 네 오케스트라 합창 노래. 또 남해는 바다가 너무나 좋잖아요. 네. 그래서 김해와 다르게 또 바다의 소리와 함께하는 그런 문화 이벤트도 제가 그냥 방금 생각했는데 외람되지만 그런 것들도 함께 녹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음악이 사실 영상이 이제는 거의 다 함께 하잖아요. 그런 영상도 이제 남해 바다나 우리가 남해 천혜 자연을 이렇게 활용한 그런 영상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뵐 수 있을까요? 남해에서도? 그럼요. 일단 뭐 한 지역이니까 네, 예, 가까워요. 충분히 예. 불러만 주시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좋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0년을 제가 98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28년 맞죠? 그렇게 되죠. 이제 계산이 안 되네요. 나가. 연도로만 친다 그러면 이제 근데 98년도는 사실 음악을 취미로 시작을 했었던 밴드로 시작을 했던 그 시기여서 네.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밴드가 앨범을 발표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여튼 저는 뭐 경연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장르가 이렇게 락이었습니다. 헤비메탈.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예를 든다면 치열한 삶에 대한 어떤 노래들을 네. 좀 주구장창 해왔었죠. 네네. 저는 목소리 들으면서 이게 락이면 약간 목소리도 허스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목소리 이렇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신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관리 비법이 있으세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많은 이렇게 톤을 높이지 않는 게 나름의 좀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무대 때는 정말 에너지가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올라가요. 무대에서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평상시 때는 그냥 이렇게 늘 저음 톤으로 이렇게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수에게 이 무대가 잘 세팅되어 있는 공연장이 아닐 때 이렇게 노래를 청하는 게 예의에 맞지는 않거든요. 이 무대에서 한 곡 정도는 어떻게 좀 제가 청해도 예의에 어긋나진 않을까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전의 삶도 사실은 이런 무대에서 늘 음악을 했었고 그리고 아주 관객분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연들을 늘 만들고 노래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 사실 가수에게 토크가 긴 것보다는 실제로 노래를 청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노래 청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남해 오셨으니까 앞으로의 개인적인 활동 계획도 궁금하고 또 우리 지역 뮤지션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상생해 주실지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김해에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에 지금 살고 있지만 김해도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2의 아니면 제1의 고향과도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해에서 20년간 시민이 주도하는 그 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텝으로도 참여하고 스텝으로도 하면서도 무대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20회를 만들어가는 그 시민 주도형 공연이었습니다. 김해 뮤직 페스티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타이틀이 연어예요. 타이틀이 연어가 어떤 뜻이냐면 고향에서 음악 생활을 하던 뮤지션들이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고향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 프리마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또 소통하고 오늘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네. 예, 이런 모습들로 공연 무대를 늘 해왔고 이런 게 좀 생각도 나고요. 네. 그러니까 남해에도 이런 뮤직 페스티벌이나 저는 어차피 이제 음악이니까 네. 이런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이 주도하는 이런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양한 문화 예술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많아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앨범 발매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죠? 네, 최근에 또 발매될 이제 음원이라든지 또 그 곧 또 드라마 OST가 나와요. 궁금한데 네, 아직 다음 주에 나오긴 하는데 말하면 안 다음 되죠? 주에는 아직은 궁금해. 지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다음 기다리겠습니다. 주까지 기다려주시면 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사실 뭐 남해 경남은 하나잖아요. 그럼요.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남해까지 우리 정홍일 가수님께서 아마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을 청할 예정인데 어떤 곡으로 우리 화답을 좀 해주실 예정인가요? 예, 사실 정말 가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맞아요. 노래 무대가 제일 자연스럽긴 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곳에 불려다니긴 하는데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아니 가수분이 말씀까지 잘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모르겠어요. 뭐 노래도 그렇고 어떤 꿈이요, 뭐 이야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인 것 같아요. 예, 잘하는 게 예. 중요한 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사실 노래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는 게 본연의 어떤 직업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 방송에서 불러드렸는데 우리 조용필 선배님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곡을 제가 한 곡 준비를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나요 노래 이제. 제가 무대에서 네. 살포시 빠지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많이 더웠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람도 불고 남해를 그때 휴가 왔을 때 정말 좋았었습니다. 좋았고 또 아는 지인분도 계셔서 사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조금 더 시원해지면 제가 다시 한번 놀러 올 계획이 있습니다. 자, 바람의 노래 제가 아쉽지만 한 곡만 들려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oh, yeah.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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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음악 공연이 끝났을 때 무대 서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서면 이제 더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 공연이 우리 정홍일 가수님이 인이어 마이크도 없이 즉석에서 공연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한 곡 정도는 꼭 불러주세요 해서 청한 자리여서 한 곡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귀한 노래 불러준 정홍일 가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죠? 안 돼. 자, 그러면 광고 저희가 하나 해드리면 분실물이 있다고 꼭 좀 찾아가달라고 말씀을 하신 스마트폰 분실하신 분 저희 운영부스에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4개의 정책 제안을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딱딱한
뾰족한 의자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정책 제안을 했던 14개의 부스로 찾아가셔서 아 여기 제안 나는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 나눠드린 그 막대를 그 부스에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7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7개를 한 곳에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 투표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정책 제안에 소중한 한 표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 저희 아이디어 마켓 시간에 메인 무대 LED로 또 이렇게 송출해 드릴 예정이어서 함께 무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시간은 4시 40분입니다. 1시간 정도 충분히 정책 검토하시고요. 4시 40분 이곳에서 제가 다시 한번 최종 7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시간 뒤입니다. 4시 40분에 이곳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